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 여름맞이 특별강연.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전시연구본부의 교육연구실 소속 선임연구원 이재훈입니다. 오늘 부제는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콕에서 벗어나 덥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미리 하천에 놀러 가자라는 부제로 강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부제로는 철렵을 아십니까입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다른 강연에서 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생물 다양성, 담소를 전공을 했고 육지에 있는 물을 다루는 육수학 그리고 환경생태학 전공입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있죠? 황지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이고요. 황지는 태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약 7km, 7.5km 정도 거리의 직선 거리로 있는 데가 금룡소입니다. 그래서 이 금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결국은 한강의 발원지와 낙동강의 발원지가 사실 이 태백에 위치하고 있고 거리로서는 7.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수계가 크게 이렇게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한강, 하나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낙동강,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이란 뭘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크게 4대강, 5대강으로 나뉩니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여기에 섬진강을 더하면 5대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인데, 이 하천을 도대체 어떻게 나눌까요? 하천은 큰 물을 의미하는 하와 작은 물을 의미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river and stream이라고 해서 큰 강과 작은 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하천은 크게 본류와 지류로 나뉩니다. 수목처럼 구성되어 있죠. 수목은 뿌리로부터 해서 쭉 뻗어서 가지로, 아주 미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발원해서 점차적으로 합류를 하고 본류로 만들어져서 이 본류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고, 그리고 종류로는 산간계류, 도심하천, 평지하천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천은 리플, 런, 풀, 즉 여울과 소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간계류형 하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계곡에 놀러 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하천이고요. 이런 하천에 이렇게 물이 부서지면서 용존산소가 급증하는 돌뿌리,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울, 그리고 풀, 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풀장에 그 풀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리고 도시마천입니다. 도시마천에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이 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울과 소, 그리고 흐르는 곳, 리플, 풀, 런이 이 하천에는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고, 특히 리플과 풀 이쪽에 이제 각각의 그 지역을 선호하는 그 서식 특이성을 가진 어종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간계류형, 그리고 도심하천, 그리고 평지하천,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그 시골 쪽으로 나가게 되거나 가게 되면 이제 보통 본류가 이런 식으로 큰 평지하천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보신 이 도심하천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요즘 생태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던 제방을 허물고 이렇게 수변 지역을 다시 재활하는 리해블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런 생태하천으로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쾌적한 자연형 하천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낙동강 수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서 발원? 황지에서 발원해서 쭉 해서 낙동강 하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우리 국립대교학과는 신천과 금호강이 위치하는 요 정도 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천에 가면 뭐 하셨나요? 자, 당연히 이런 여가 생활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물놀이,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드시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꼭 드시고 난 뒤에 이런 쓰레기들은 아무리 종량제 봉투로 해서 이제 모아서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모아서 놔뒀을 경우에 수거를 해가면 다행인데, 또 근처에 있는 야생동물이, 이 하천 근처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뒤지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또 수계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의과학에서 나중에 언급되지만 요즘 하천의 오염은 크게 독성물질 오염, 그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독성물질 오염보다는 오히려 영양역류, 이런 영양물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과영양화,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일련의 활동들이 오히려 하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제발 모아서 직접 가져와서 집에서 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은 그 약속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는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철렵 아십니까? 철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철렵은 하천에서 사냥하는 것, 수렵은 숲에 가서 사냥하는 것. 예, 철렵은 바로 하천에서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로부터 철렵을 우리 세시풍속 중에 하나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 보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철렵을 위해서는 이제 어포기를 이용하거나 족대 아니면 낚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물고기를 잡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여름에 우리 뭐 복날 삼계탕 먹듯이 이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에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단백질 소스로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철렵을 결국은 이제 재현을 한 것이 이제 2014년 이런 철렵 제거인데, 결국 철렵은 말 그대로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철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그 어류 탐사 같은 경우에는 철렵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생태적인 측면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렵을 위한 준비 도구로는 뜰채, 반도, 아니면 낚시, 그런 족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뜰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뜰채를 특히 여러분들 집에서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족대는 여러분들이 보통 돌을 흔든다거나 아니면은 서식지를 이렇게 콱콱 밟음으로써 물고기가 도망가는 것을 채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대 또는 반도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는 이렇게 족대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포기가 있습니다. 어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물고기를 유인해서 이 안에 가둠으로써 채집할 수 있는 도구고 통발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또는 비닐 어포기로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이 통발은 이 전통 통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채집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투망이 있는데 이 투망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투망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투망을 할 경우에 투망 채집을 할 경우에 근처 인근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투망 채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류를 조사하는 그 생태 건강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조사하는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연구 업무를 진행할 때 밖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망을 여러분들이 치고 싶으시면 어류학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치는 투망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네, 다음입니다. 말씀대로 투망은 환경부나 국립생태원 등 학술적 연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통발 사용법인데요. 즉 이제 어포기 사용법인데, 식객 자료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공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보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포기를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떡밥을 사서 안쪽으로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주고 위치를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살 센 것은 피해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살을 타기는 하지만 이제 물고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물살이 별로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채집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동 중에 깊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고 너무 깊은 데서는 채집할 수가 설치하면 잘 안 잡히니까 이제 보통 무릎 아래 정도 있는데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천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물고기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을 기본으로 채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잡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어종은 피라미입니다. 세로줄무늬의 청색 세로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종이고요. 자코플래티푸스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가로형이 있어요. 그죠?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고 좀 가로적으로 가로형으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적으로 하면 이거는 갈견이 또는 참갈견입니다. 그래서 자코 테민키 또는 자코 코리아누스 또는 아까 자코 플래티푸스, 그래서 요거는 피라미, 얘는 참갈견이,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요 애들이 다 참갈견이, 요건 피라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맑은 물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금강모치,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이름은 쓰인 쉬리, 버들치, 꺽지, 그리고 산천어가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지역이 되게 이제 깨끗한 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는 냉수성 어종입니다. 물이 차가운 데 서식을 합니다. 물이 차갑다는 것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많고 직접적인 직사광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이 수온이 좀 차가운 수온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물들은 되게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 서식 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이 맑은 물과 서식하는 물고기가 연관이 있다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라이브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았죠? 얘들도 닮았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점 느껴지나요? 누치와 참마자입니다. 참마자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치는 점이 없어요. 보시면 자, 점이 있는, 없는, 그래서 참마자, 누치가 되겠습니다. 미꾸라지와 미꾸리는 서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수염이 더 길고요. 그러니까 미꾸리는 원통입니다. 동글동글한데 미꾸라지는 타원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꾸리는 눈지름의 2.5배, 미꾸라지는 눈지름의 4배 정도 수염 길이라고 하는데, 확연하게 수염이 많이 긴 게 미꾸라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동글동글하면 미꾸리, 좀 납작하다는 게 느껴지면 미꾸라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보감도 그렇고, 그 옛날에 그 전어지, 서유구 선생님의 전어지도 그렇고, 이런 고전,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미꾸리가 미꾸라지보다 맛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잘하는 집은 되게 미꾸리를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붕어와 잉어입니다. 미병부가 조금 더 길쭉하고 가장 중요한 수염이 있고 없습니다. 붕어, 잉어입니다. 그래서 어종이 커지면 오히려 이 친구는 좀 길고 이 친구는 좀 빵빵하고 이런 특징으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수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민물고기 원입니다. 돌고기입니다. 그리고 감돌고기, 돌고기, 가는 돌고기, 감돌고기, 실입니다. 얘들은 비슷하게 생겼죠? 옆에 색깔들이 진합니다. 이래서 영어로 펜슬피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돌고기고 가는 돌고기, 감돌고기인데, 이 둘이는 길쭉한, 좀 더 미병부가 길고 좀 말랐다, 좀 삐쭉하게 길쭉하다 하면은 가는 돌고기. 얘네들은 한강수계 쪽에만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입니다. 감돌고기 멸종위기 1급입니다. 휠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느러미에 무늬가 있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한 이 가로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감돌고기와 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쉬리는 특히 색깔이 이뻐서 관상어종으로 참 좋은데, 얘네들은
에만 서식하는 여울 선호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살이 세고 여울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는 물고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사리, 얼룩동사리입니다. 이빨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육식성 어종이고요. 삼선이 뚜렷하고 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덜 얼룩덜룩하다 하면 동사리가 되겠고, 얼룩동사리는 말 그대로 얼룩덜룩합니다. 그리고 삼선이 위에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손가락이 물었는 건데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뭔가 뭐 따끔한 정도? 그래서 뭐 통증은 없습니다. 이 어종 자체가 소형어이기 때문에 대형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네이티브 스피시스와 인데믹 스피시스. 그래서 본 토종,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네이티브 스피시스입니다. 그래서 본토종 또는 토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인데믹,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피라미, 그 다음에 참갈견이, 붕어, 그리고 금강모치입니다. 요 두 아이가 고유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피라미나 붕어는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합니다. 자, 고유종을 한번 알아보면 각시붕어, 그리고 이 물고기는 수수미꾸리, 그 다음에 중고기, 칼납자루, 그리고 쉬리, 긴물개, 돌마자, 그리고 참종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물고기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 블루길, 그리고 나일틸라피아, 심지어 피라냐까지 우리나라에서 채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채집이 아니죠, 잡힌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피라냐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지역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저수지를 전수조사합니다. 물을 싹 다 빼고 이 피라냐를 다 드러냈습니다. 잡아내려고. 근데 다행히 전수조사를 했을 때 피라냐가 추가적으로 채집은 안 되었지만 이 물고기가 만약에 이렇게 서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마 관상어종으로 키우던 사람이 풀어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관상어들, 특히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반려생물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그리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연기념물, 한강의 황소가리, 얼음치, 그리고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이런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입니다. 특히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황소가리는 한강에 서식하는 황소가리만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는 황소가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놀이하는 방법. 자, 이런 물놀이를 많이 해보셨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런 경고문이 있으면 제발 하고 싶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하지 말라면 안 하시고 주의하라면 주의하시면 됩니다. 구명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천을 가셨을 때 이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수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소름 돋을 때는 휴식, 깊어지니까 조심하고, 식후에는 수영하지 말고, 내 수영 잘한다고 들어갔다가 다친다. 그리고 특히 오래 수영하다가 특히 야간 수영은 위험하다. 익수자 발견에는 신고하고, 괜히 능력을 과용해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구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고, 조끼는 반드시 입으셔야 되고, 이 장갑은 웬만하면 끼십시오. 왜냐하면 미끄러지면서 이런 돌틈에 손가락을 아니면 손을 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끄러질 경우 이 자상, 흔히 말하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의류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웬만하면 이 장갑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끼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놀이는 거의 대부분 음주, 수영 미숙, 안전수칙 불이행, 여기에서 되게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는 그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 특히 하천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이나 계곡 이렇게 가시면은 특히 유념을 해주시고 조심하시고, 발생하는 게 꼭 보면 더운 시간입니다. 더운 시간에 덥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면 아마 물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계곡에서 비가 오고 갑자기 폭우가,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 안 걸립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물 빠졌다가 또 비 오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비가 오면 바로 중지하시고 일단은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를 하고 추위를 지켜보셔야지, 여기 안에서 추위를 지켜보시다가 이 상황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가 오면, 특히 장대비가 쏟아지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사항입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많이 해보셨죠? 이러다가 이 다이빙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괜찮더라,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특히 여름철,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수온약층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깊이에 따라 가지고 물의 온도가 따뜻하다 갑자기 확 꺾이는, 차가워지는 이 과정에 있는 층이 이제 더모클라인이라는 층인데요. 보통 호수나 바다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 이 표층은 직사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따끈따끈합니다. 심지어 좀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수온이 높아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갑자기 수온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같은 웅덩이나 이런데 점프를 해서 푹 들어가면 여기는 따뜻한데 확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가죠.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은 수온이 수심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괜히 뛰어들었다가 수온 약층을 만나면 쇼크가 일어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쉽죠? 근데 여기는 잘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들어가시죠? 결국 온도 차이가 4, 5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피부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죠? 똑같이 수온 약층도 미지근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진다는데 몸은 어떻게 느낀다? 이런 5도씨의 온도 변화에 이렇게 뜨겁게 느끼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쇼크로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다이빙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가볍게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렵은 결코 안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렵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상황 속에서 천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태적으로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천렵하러 떠난 그 자체가 악몽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은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렵을 하는 가운데 아까 말한 채집법이라든지 물고기에 대한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천렵을 하는데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좀 아시고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본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연은 굉장히 줄여서 축약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 강연,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강연은 여기에 들려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물고기에 대한 생태적 특징이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강연을 진행을 할 테니까, 과학관에서 만약에 이 강연 하게 되면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